어서 오게나.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고생이 많았지? 자, 여기 좀 앉게나. 차 한 잔 들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구먼. 특히 자네처럼 심성이 고우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유독 모진 풍파를 겪는 걸 볼 때면은 내 마음이 참 아려. 자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나는 평생 남의 고지 한 번 안 하고 손해보더라도 웃으며 양보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라고 말이야. 주변을 봐도 그래. 남등 처먹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인간들은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사는데 정작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들은 왜 병치레에 금전적인 고통에 자식 걱정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잔인한 일이지. 내가 오늘 자네에게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네. 사실 자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자네가 나빠서 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네의 그 지나친 착함이 화를 부른 걸지도 몰라. 50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무조건 베풀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라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참는 것이 복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지.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옳은 일 도맡아 하는 걸 당연한 도리로 알고 살았어. 그런데 말이네, 인생을 다 살고 보니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 자네가 내민 그 선의를 세상은 고맙게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거든. 자네의 배려를 만만함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세상에 널렸단 말일세. 사람들은 말하지, 인과 응보, 인구오라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본 진짜 세상은 좀 달랐어. 인과응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계산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 때로는 자네의 그 착한 성품이 오히려 주변의 악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기도 해. 마치 숲속에서 가시 하나 없는 부드러운 나무가 가장 먼저 짐승들에게 갉아먹히는 것처럼 말이야. 만약 자네가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쩔쩔매고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허허 웃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하네. 그 고통의 굴레는 누가 끊어주는 게 아니야. 바로 자네 스스로가 끊어야 해. 지금 자네가 겪는 시련은 아마 하늘이 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라. 이제 그만 타인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독해져라라는 준엄한 꾸짖 좀 말일세. 내가 연기 인생 수십 년을 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만났지만 끝까지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선함, 즉 가시가 있는 꽃 같은 사람들이었지. 향기는 좋대 함부로 꺾을 수 없는 존재 말이야. 자네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 그 고운 마음씨 하늘이 다 보고 계실 게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남이 아닌 자네 자신에게 먼저 써보게나. 억울해하지 말게. 지금의 고통은 자네가 진정한 나로 거듭나기 위한 산통과도 같은 것이니.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네를 괴롭혔던 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조금씩 벗어던질 준비를 해보자고. 내가 곁에서 도와주겠네. 자, 차 한 모금 더 마셨는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곤 하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생기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네, 이 세상에 이치라는 게 참 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아. 왜 유독 선한 사람들에게 모진 바람이 부는지 그 서글픈 진실에 대해 내 식견대로 한번 풀어봄세. 먼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나. 자네처럼 맑고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귀한 빛을 내뿜고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빛을 보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어두운 곳에 있는 존재들, 즉 남을 시기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그 맑은 빛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달려들게 돼 있거든. 마치 밤에 켜진 등불에 온갖 벌레가 꼬이는 것과 같은 이치지. 자네의 그 선한 에너지가 오히려 공짜 만찬인 줄 알고 달려드는 인간들에게 빌미를 준 셈이야. 또 하나, 우리네 조상들이 말씀하시던 업계이라는 것 말일세.
이건 단순히 전생의 잘못을 벌받는다는 뜻만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들의 고난은 일종의 영혼의 연단인 경우가 많아. 자네 가마터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걸 본 적 있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청자가 되려면은 가장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야만 하네. 어쩌면 자네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더 크고 깊은 그릇이 되기 위해 그 모진 풍파라는 불길 속에 던져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일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네. 바로 약함이라는 이름의 죄야. 내가 아까 말했지, 가시 없는 꽃은 꺾이기 쉽다고. 자네가 선행을 베풀 때 혹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나 혹은 거절했을 때 미안함이 두려워서 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나.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일 뿐이야. 우주는 자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시련을 던지는 걸세.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경험을 통해 내 선함에도 단단한 뼈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의도라는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으며 우라우를 가슴에 쌓아두고 살지. 그런데 그 화가 안으로 내쉬면은 결국 병이 되고 재난이 되어 돌아오네. 자네가 겪은 그 사고들, 갑작스러운 금전적 손실들, 어쩌면 그것들은 자네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 이제는 참지 마라. 이제는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를 착취하는 저 인연들을 끊어내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세상 만물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선함에도 반드시 강함이 동반되어야 하네. 강함이 없는 선함은 무능일 뿐이야. 자네가 지금 겪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들은 사실 자네에게 강함을 가르치기 위한 혹독한 수업 시간이라니. 왜 나만 이럴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이 수업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무 물러 터졌었구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칼을 품어야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자네를 괴롭히던 그 모진 기운들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할 걸세. 인생은 한판의 연극과 같다고들 하지. 자네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왔네. 하지만 그 극이 비극으로 끝나게 둘 수는 없지 않나? 이제 막을 내리기 전에 자네의 역할을 바꾸게나. 인자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야. 자네가 겪은 그 억울한 일들이 자네를 무너뜨리게 두지 말고 오히려 자네의 내면을 단단하게 벼려내는 숫돌로 삼게나. 내 말이 좀 어렵나? 하지만 자네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 뜻을 잘 알 걸세. 자네의 고난은 자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자네가 더 크게 쓰일 사람이라서 겪는 일종의 통과 의례인 셈이야. 그러니 너무 고개 숙이지 말게. 자네의 그 선한 본성은 지키되 세상을 향해 당당히 가슴을 펴게나. 자네 참 많이도 참아왔구먼. 그동안 남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정작 집에 돌아와 혼자 불 꺼진 방에 앉아 있을 때면은 그 가슴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까. 내 다 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진에 약해서 남의 부탁 하나 거절 못하고 내 속은 문드러져도 겉으론 괜찮은 척하며 살지 않나. 그런데 그게 말이야, 남들은 자네가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아. 그게 참 서글픈 일이지.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자네가 10번을 잘해주다가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짓 한 번만 하면 그동안의 공은 싹 잊어버리고 자네를 비난하곤 하지. 특히 나이 50이 넘어서 그런 배신을 당하면은 젊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깊은 상실감이 찾아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내 곁에 진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하는 그 지독한 고독감 말이야. 특히 자네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겪는 가난과 질병은 단순한 불운이 아닐 때가 많아. 그건 자네의 육체와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남들 챙기느라 정작 자네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남들 주머니 채워주느라 자네 노후는 뒷전이었으니 몸과 마음이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병을 얻고 기력이 쇠하는 걸세. 그런데도 자네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하며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자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받을 때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며 아팠던 적이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은 순간들 말이야. 그건 자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자네가 너무나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기에 세상에 탁 한 때가 더 잘 묻어나는 것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그 멍 자국들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하네. 그 상처들은 자네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네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사랑을 실천하려 애썼다는 훈장과도 같은 거야. 하지만 말이네, 이제는 그 훈장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 자네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네의 그 귀한 진심을 퍼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네. 세상에는 자네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들에게 자네의 보석 같은 마음을 던져주지 말게. 그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단 말일세.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하지만 자네 잊지 말게나. 그 외로움은 자네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한 고요한 시간이야. 남들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관심을 이제는 오롯이 자네 자신에게 돌려보게. 자네가 아팠을 때 누가 곁을 지켰나? 자네가 힘들 때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 줬나?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걸세. 그게 인생의 본 모습이야. 자네의 그 착한 마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니야. 다만 방향이 조금 틀렸을 뿐이지. 이제 그 사랑의 화살표를 남이 아닌 그동안 고생한 자네의 낡은 심장으로 돌리게나. 자네가 먼저 행복해지고 자네가 먼저 단단해져야 주변 사람들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일세. 자, 내 앞에서만이라도 그 무거운 가면을 좀 벗어두게.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괜찮아.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동안 얼마나 고단했나. 그 깊은 슬픔을 내가 다 안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네의 편이 되어주고 싶네. 힘내게나 이보게. 자네는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자, 이제 눈물은 닦고 내 말을 잘 듣게나. 언제까지 운명이니 팔자니 하며 당하고만 살 텐가? 이제는 자네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아야 할 때야. 착한 사람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마냥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되네. 때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매서운 서리 같은 기운도 품어야 하는 법이지. 내가 이제부터 자네가 당장 실천해야 할 건 몇 가지를 일러줌세. 먼저 자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자네의 기운을 갉아먹고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독이 되는 인연들이 분명히 있을 게야. 정찐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던 그 인연들을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게나.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뺄셈이 정답이야. 자네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라는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게나.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 그저 조용히 자네의 인생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게 자네 영혼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일세. 그리고 자네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바꿔보게나. 미안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지 않았나? 이제는 그 말 대신 아니요. 어렵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네. 거절하는 게 처음엔 가시방석 같겠지만 한두 번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자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지. 오히려 자네가 선을 그을 때 무례한 인간들이 자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야. 또 하나, 자네 집에 있는 낡고 우울한 물건들부터 내다 버리게나. 옛날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서린 옷가지들,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들고 있던 낡은 가방, 그런 것들이 자네의 운기를 누르고 있을지도 몰라.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복풀이 들어오는 법일세.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대접하게. 자네가 자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자네를 귀하게 여기는 게 이 세상에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라네. 무엇보다 누군가 자네를 모욕하거나 이용하려 들 때 허허 웃으며 넘기지 말게. 그때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상대의 눈을 꿰뚫어 보게나. 비명을 지르며 싸우라는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엄중한 기운을 보여주라는 거지. 그 고요한 강함이 100마디 욕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라네. 자네, 인과응보라는 말을 너무 착하게만 해석하지 말게. 악한 자들이 자네를 괴롭혔다면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자네가 먼저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업보의 청산이야. 자네가 계속 당해주니까 그들이 죄를 쌓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자네가 단호해지는 건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네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 이제부터는 남의 인생이 아닌 자네의 인생을 살게나. 누가 뭐라고 해도 자네가 편안한 게 제일이야. 저녁에 맛있는 거 챙겨 먹고 좋은 경치 보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시작해보고 그렇게 자네 자신을 사랑하는 데 온 힘을 쏟게나. 50세 이후의 삶은 하늘이 자네에게 준 보너스 같은 시간이야. 이 귀한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허비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자, 할 수 있겠나? 조금 독해져도 괜찮네. 그 독은 남을 해치려는 독이 아니라 자네라는 귀한 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니까 말이야. 이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자네만의 향기를 내뿜으며 걸어가게나.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겠네. 자,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먼.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자네를 보니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 어때?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나?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지.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숨가쁘고 중년에는 가족과 세상을 짊어지느라 어깨가 무거웠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들여다볼 시간이 찾아온 게야.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저무는 해에 비유하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오히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만물이 제 빛깔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황금빛 노을의 시간이라고 보고 싶어. 자네가 지금까지 겪은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은 사실 이 황금빛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지. 이제 자네는 그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었어. 이제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마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이네. 돈이나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참 평안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고요한 마음 말일세. 남들이 자네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자네에게 해를 끼치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네. 자네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여전하겠지만 이제 자네의 호수는 그 돌 하나에 출렁이지 않을 만큼 깊어졌으니까 말이야. 인과응보의 마지막 진실은 이것이라네. 결국 최고의 복풍은 남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내 잠자리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잔잔한 것이지.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늘 불안과 갈증으로 타오르고 있어. 하지만 자네처럼 선함의 본질을 지키며 강함을 배운 이들은 소박한 밥상 하나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법일세.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야. 자네 이제 집에 돌아가거든 거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그 주름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그 눈매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게나. 참 고생 많았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제는 내가 너를 가장 소중히 아껴주마라고 말이야.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자네 자신이 자네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게. 한국의 가을산을 본 적 있지? 단풍이 붉게 물드는 건 나무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며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태우는 의식이라네. 자네의 50대 이후도 그 단풍처럼 아름답고 당당했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누구보다 평안할 자격이 충분하네. 하늘은 결코 자네를 잊지 않았어. 자네가 흘린 눈물을 보석으로 바꾸어 자네의 앞길에 뿌려줄 걸세. 자네와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니 나도 참 좋았네. 자네의 앞날에 늘 따뜻한 햇살이 머물기를, 그리고 자네의 가슴속에 언제나 은은한 평화의 향기가 감돌기를 내 진심으로 빌어줌세. 자,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나. 자네라는 꽃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향기를 내뿜으며 만개하기 시작했으니까.